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 교육센터의 장지혜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하단에 URL을 클릭하시면 금일 강의 교환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 시 정상 사춘기와 성조숙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김수진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의학석사 취득 및 박사과정 중에 계십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연구 조교수, 국립소아암센터, 명지병원, 인하대병원 소아내분비 임상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수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춘기와 성조숙증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 순서는 강의를 하게 된 배경과 정상적인 성장과 사춘기, 그리고 성조숙증의 원인 및 진단,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 환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8,251명에서 86,352명으로 거의 4배 가까이 환자 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 더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2017년에 10만 명이 조금 안 되었었는데 2021년에는 16만 명이 훨씬 넘어서 예전에 15년 전에 비해서 거의 8배, 9배 가량 성조숙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초경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초경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소도 있겠고 영양이 좋아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고 여러 가지 전신질환 때문에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만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초경이 빨라지는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1970년대 여학생의 평균 초경 연령은 14.4세였는데 2010년에 지금 현재는 12세 미만 11.98세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11.7세 정도로 어려지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년으로 따지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이라면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초경을 조금씩 시작해서 6학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초경을 하게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초경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초경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해서 병원에 오는 정도로 그동안 많이 평균 초경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이 성조숙증과 성장에 대해서 이 성조숙증을 왜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성조숙증은 빨리 크고 빨리 멈추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자아이들의 성장 속도인데, 성조숙증 환자, 정상적으로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만 10세부터 이제 성장이 증가돼서 만 12세에 초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크고 만 14세에서 15세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 성조숙증 환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 빨리 한 2년 정도 빨리 만 8세경부터 키 성장 속도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초경을 10세, 11세 가량 하게 되면 만 12세 이후에는 성장이 거의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컸지만 결국 성인 키가 많이 작아지게 되는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성조숙증의 경우 성장과 관련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유아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된 유아기 때는, 이때는 이제 1, 2세를 말하는데, 이 1, 2세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크는 시기입니다. 50cm로 태어나서 돌이 되면 75cm까지 50%가 크게 되고, 그 이후에 두 돌 될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크게 되다가, 그 다음 소아기 3세, 4세부터 이제 사춘기 전 단계에는 대부분 1년에 한 5, 6cm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유아기하고 소아기 때는 이제 대부분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양이 되겠고, 특히 유아기 때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영양이 적절히 공급되면 잘 크지만, 소아기 때부터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제2의 급성장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사춘기 한 3년 정도 동안 28cm 정도,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사춘기 2년 반 정도 동안 한 25cm 정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클 수 있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예상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상키에 잘 맞는 예상키는 사실 중간 부모키입니다. 중간 부모키는 아버지 키와 어머니 키를 알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 키와 어머니 키를 더해서 그거를 2로 나눠서 6.5cm를 더하고, 딸은 아버지 키와 어머니 키를 더해서 2를 나누고 또 6.5cm를 빼게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공식인데, 아직까지도 사실 아이들의 키를 예측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간 부모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cm 아들의 경우, 딸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5cm 이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오차는 여러 가지 원인, 영양 상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76인데 6이고 어머니가 157이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더 크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경우에 중간 부모 키가 아들이 173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174고 어머니가 167일 때 딸이 엄마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경우에는 중간 부모 키가 딸이 164여서 꼭 어머니보다 꼭 더 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크냐며 요새 애들이 정말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정말 아이들이 키가 많이 컸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조금 옛날 통계고 조금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0대 초반, 20대 후반 남녀 모두가 다 2010년 이후부터는 평균 신장이 별로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 평균 키가 173, 174 정도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160, 161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크냐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지금 그 출생 연도별의 남성 평균 키를 했을 때 86년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그렇게 중학생 동안 154에서 167까지 거의 13cm 이런 정도로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크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의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키 크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아이들의 20대의 평균 키가 남성, 여성 둘 다 거의 지금 2010년대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최근 5년간 초중고학생 키 발달 현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3년,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 70년대생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142였다가 이 아이가 중3이 되면 161로 거의 3년 동안 20cm, 이때 급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도 한 7cm 정도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23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 남자아이의 키가 153cm로 이미 예전에 비해서 10cm 이상 평균 키가 커졌고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3년 동안 많이 큽니다. 중3 동안 급성장을 남자아이들이 하게 돼서 한 17cm 정도 크게 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동안은 거의 크지 않아서 중3 때 171이었는데 고3 때는 174로 한 2, 3cm 정도만 크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8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2023년도에 이미 이 아이들도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미 그 전에 급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중학교 3년 동안에 이 아이들은 한 7cm 정도, 1년으로 따지면 한 2, 3cm 정도 크게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여자아이들은 키가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키에 큰 변화가 없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많이 큽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남자, 여자 모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되게 되면 남자아이들은 이 시기에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크게 되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많이 컸다, 군대 가서도 컸다 이런 남자애들이 최근에는 많이 줄게 되어서 최근엔 남학생들은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급성장을 끝내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게 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굉장히 많이 커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렇게 뚜렷한 급성장을 보이지는 않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춘기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춘기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소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고, 이때 이제 성적 성숙과 성장이 완료되고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고, 2차 성직이 나타나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시작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춘기라고 했는데, 요즘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거의 사춘기가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빠른 애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신체적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 사춘기, 특히 신체적인 사춘기는 사춘기 호르몬에 따라서 분비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머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머리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성선자극 방출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게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게 아래에 있는 성선으로 가게 돼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또 약간 별개의 호르몬인 부신 안드로겐이라는 성호르몬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은 여자아이들한테 주로 가슴을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자궁을 발달시켜서 생리를 하게 하는, 초경을 하게 하는 이런 생식 능력에 관련되는 사춘기 변화를 일으킨다면, 남자아이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고환을 크게 하고 음경을 크고 길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 무신에서 나오는 안드로겐 호르몬은 피지 그리고 채모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드로겐 분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성선 호르몬의 분비가 대부분 같이 오는 편인데, 어떤 아이들은
안드로겐 분비가 먼저 되어서 피지 분비라든지 여드름이 먼저 나고 혹은 음모나 채모 같은 게 먼저 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사춘기의 첫 신호가 가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잘 알 수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서양 아이들에 비해서 음모 발달이 늦은 편이라서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나오면서 곧 있어서 음모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음모가 조금 늦은 편이어서 음모가 나올 때쯤 되면 거의 초경이 임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신 호르몬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가슴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음모 발달이 먼저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런 아이들도 진료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관찰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평균 초경 연령은 한 11.7세, 만 12세 미만이라고 보여지고 평균적으로는 이게 이제 만 10세에서 11세, 요즘은 9세에서 10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에서 2년 반 후에 가슴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초경을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양쪽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따라서 난소도 더 커지고 자궁도 더 준비를 해서 초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가슴이 나온 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초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성조숙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오고 초경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급격하게 진행되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슴이 약간 멍울이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경 시작 전에 가장 많이 크고요. 초경을 하고 나면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2년 동안 초경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5, 6cm 더 큰 이후에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슴이 나올 때는 그렇게 키가 크는 걸 못 느꼈다가 초경이 임박하면서 그리고 초경을 하면서 성장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초경하고 10cm 컸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초경 시작 전에 가장 많이 크고 초경을 하면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2년 동안 5 내지 6cm 더 큰 다음에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시작의 첫 신호가 고환이 커진다라는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고환이 커지는 거를 잘 알기 힘들죠. 알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음모가 나는 것으로 사춘기 시작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음모가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경우이게 많습니다. 고환이 커진다의 기준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여자들의 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 1000마디 정도로 남자아이들의 고환이 커졌다. 그러면 사춘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 라고 보통 어머니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평균 시작 연령은 12.7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빨라져서 예전에는 이제 한 4, 5학년 남자아이들도 그냥 아기 같은 아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5학년 때부터 사춘기 시작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사춘기가 진행되는 아이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성장이 급등하는 시기가 여자아이들보다 좀 더 늦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크게 되냐면 이제 변성기가 좀 오고 그 다음에 그 고환이 많이 커지고 음모가 많이 커지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사춘기구나 할 때 많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변성기라든지 뭐 털이 나는 거, 그 다음에 골밀도가 늘고 근육이 많아져서 체격이 약간 남자답게 되는 거, 그리고 여성형 유방, 여자아이처럼 유방이 조금 더 나오게 되는 여성형 유방도 좀 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사춘기 같은 경우는 이 3, 4단계 그림에서 보시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털이 좀 많이 나고 고환도 많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음경도 많이 커지는 이 시기가 이제 급성장이 일어나는 시기고요.
사춘기는 2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2단계 때 남자아이들의 사춘기를 알아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옆에 있는 구슬 같은 이런 모양은 고환의 사이즈를 이제 구슬로 표시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 첫 한마디에 해당하는 크기가 한 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mm에서 5mm 정도 고환이 커지면 이제 남자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생식 능력이 성적으로 성숙해서 생식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정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성징을 나타내면서 급성장기를 하게 되고 또 이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체적 변화를 남자 여자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오고 키가 크고 채모가 나면서 이제 초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 속도가 떨어져서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 크기가 3mm 이상으로 커지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음경의 크기가 커지면서 채모가 발생되고 이때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정상 사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조숙증이란 건 이제 조금 빨리 사춘기가 오는 건데 언제 오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냐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9세 이하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빠른 4학년, 이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고환 크기가 커지고 갑자기 키가 크고 음모가 크고 음경 크기도 커지게 되죠.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키가 큰 아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가 키가 크더라도 이 아이가 2차 성징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성조숙증이 아니고요. 그 아이는 키가 큰 아이인 거고 또 키가 작은 아이라고 해서 성조숙증이 안 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키가 작아도 2차 성징, 그러니까 고환 크기가 증가하고 음경 크기가 증가하는 그런 2차 성징이 있으면 이 아이는 성조숙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인데 만 8세 이하 여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가슴 멍울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좀 빠르게 초경을 시작해서 혹은 이제 비정기적 질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역시 키가 큰 아이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키가 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빨리 성숙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키가 크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성조숙증은 아니고 또 키가 작다고 해서 성조숙증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여자아이가 만 8세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3학년이더라도 초반에 젖멍울이 만져지거나 아파할 때 여자아이가 만 10세, 그러니까 4학년 혹은 5학년 초반에 초경을 시작했을 때 남자아이가 만 9세에 고환이 만 9세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전에 고환이 커졌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키가 자고 일어나면 쑥쑥 클 정도로 빨리 자랐을 때는 혹시 이게 그냥 잘 먹어서 빨리 큰 것인지 아니면 사춘기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유전적 요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엄마가 초경을 빨리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제일 컸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크셨다든지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 뭐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이게 성조숙증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하고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굉장히 마른 아이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통통한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비만한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꼭 성조숙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춘기가 빨라지고 초경 연령이 빨라지는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발성이라는 진단명을 붙이는데 이 특발성이라는 것은 뭔가 검사를 했을 때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생긴,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생긴다고 보는데 저는 보호자들한테 여자아이들 특발성은 그냥 원래 와야 되는 정상 사춘기가 그냥 시기만 별다른 큰 이유가 없이 시기만 좀 빨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사실 특발성인 경우가 많고요. 뇌질환이나 난소질환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난소 종양이 15%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다 보면 조금 다른 원인들도 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특발성으로 그러니까 그냥 원래 와야 하는 정상적인 사춘기가 시기만 땡겨져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뇌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부신의 질환이라든지 뭐 고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자아이들이 비만이 많아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지 남자아이들에게서도 특발성 성조숙증 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일단 뭐 병원에 오게 되면 자세히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컸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크거나 뭐 자매나 형제가 성조숙증을 앓은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뭐 외부적으로 혹시 성호르몬을 투여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키라든지 몸무게, 뭐 2차 성징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뼈나이를 찍어보게 됩니다. 뼈나이는 대부분 왼쪽 손과 손목, 뭐 팔꿈치 이런 곳을 촬영해서 성장판을 확인하게 되고 성조숙증이 많이 의심되는 아이들한테는 혈액 검사라든지 성손자국 방출호르몬 자극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검사까지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뼈나이 검사는 이제 요즘 아이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의 뼈를 촬영해서 이제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손과 손목 촬영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뼈와 뼈 사이에 작은 뼈가 있고, 그리고 뼈가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장판이 열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이 옆에 뼈와는 다르게 뼈가 붙었죠. 뼈가 다 붙어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성장판이 다 닫힌 상태라서 더 이상 이제 그 신장, 길이의 성장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뇌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모두가 다 하지는 않고 어떤 아이들은 하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또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조숙증이 그냥 특발성, 원래 와야 되는 정상 사춘기가 그냥 시기만 빨라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아의 경우는 대부분 치료 전에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이제 뇌 MRI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난소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치료는 일단 왜 하냐면 사춘기가 너무 빨라서 이 부모님들과 하나의 정서적 불안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 사춘기 시작 연령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춘기가 시작돼야 될 때까지 이 2차 성징의 진행을 멈추거나 느리게 해서 골성숙이, 그러니까 뼈 나이가 빨라지는 거를 늦추게 해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조숙증은 아이가 혹은 부모님이나 아이가 둘 다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와서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얘가 타고난 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볼까 봐, 키가 많이 작아질까 봐 치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아이들을 막 모델처럼 더 크게 해주는 치료는 전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성조숙증 치료가 이제 키 크는 치료라고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사실은 성조숙증 치료는 사춘기가 빨리 와서 자기가 타고난 키보다 키 손실로 인해서 못 클까봐 그거를 타고난 키만큼 키워주게 하려는 게 목표이지 원래 작은 아이를 키가 크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냐면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슴이 나와서 생리를 할 때까지 한 2년 반 걸린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애들이 있어요. 2학년 때 가슴이 나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뭐 그때는 괜찮다고 해서 조금 지켜봤는데 3학년 말 혹은 4학년 초에 이미 초경을 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3, 4학년 아이들이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고 너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엄마들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금방 키가 멈추거나 아니면 빨리 생리를 할까봐 너무 불안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좀 치료를 해주고 진행이 빨리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성조숙증이 됐다면 당연히 다른 문제들 치료해주면서 성조숙증도 같이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지연 치료는 호르몬 수치가 높고 뼈 나이가 빠르고 신체적으로 사춘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 아이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 키가 본래 타고난 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 사춘기 억제제라는 거를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달 혹은 12주, 3개월마다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효과는 초경을 일단 늦게 하게, 자기 주변의 아이들과 비슷하게 할 정도로 이제 지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키를, 손해보는 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 치료를 하게 되냐면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2년보다 더 적게 치료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빨리 진단을 받은 아이들, 막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진단 받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년보다 더 오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치료 기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치료는 이제 성조숙증 치료제, 우리가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이제 억제제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만들어진 지는 오래된 약입니다. 오래된 약이고 4주에 한 번 혹은 12주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는 치료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바로 다시 생식 능력이 회복돼서 치료 끝난 이후에 평균 14에서 16개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초경을 하게 되고 이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도 당연히 물론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다 합니다. 이 주사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성조숙증 아이들,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비만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서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식단 조절 같은 게 필요하고요.
골밀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좀 있었는데,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이제 사춘기가 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도 왜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늘어나는 것처럼, 성장 과정 중에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억제시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골밀도가 약간 저하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중단하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남는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사는 꽤 아픈 편이거든요. 주사가 꽤 아픈 편이라서 주사 부위가 많이 붓고, 그 다음에 뭐 멍울 같은 게 생기고, 아파하는 아이들 꽤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주사의 부위에 대한 과민 반응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주사를 맞고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약간 질출혈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게 되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 사춘기 급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성장 속도의 저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치료 기간 동안 일시적인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조숙중 치료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면, 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일 중요한 것은 화살표 크기대로 보시겠지만, 제일 크게 중요한 것은 사실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크시면 아이들도 큽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작으시면 아이들도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서요. 뭐 엄마 아빠는 작으신데 삼촌이 크셨다든지, 뭐 할아버지는 되게 컸다든지, 이런 경우 아이가 큰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간에서 10시간,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 수면 시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키에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운동도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잠잘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운동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 것들이 또 키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고, 당연히 스트레스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영양 상태도 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잘 때 10시에서 12시, 밤 10시에서 12시, 이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자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많이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 30분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키가 잘 크려면 얼만큼 운동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대답해주는 질문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한 번 했을 때 30분 이상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숨차서 노래를 못 부르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해야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 그게 사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운동 요구량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 그만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습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비만과 성조숙증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인스턴트 음식, 뭐 패스트푸드, 뭐 음료수,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요즘 아이들 뭐가 부족해서 잘 안 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이 너무 과다해서 그것 때문에 잘 안 크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내분비학회에서는 이제 하루 8시간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을 줄이기, 일조량 햇빛을 충분히 쬐기,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하루 3끼 꼭 챙기기 하는 하하 스마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1, 2분 정도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성조숙증으로 주사를 맞고 있으며 5개월 뒤엔 주사가 끝납니다. 1년 동안 키가 3에서 4cm 밖에 크지 않아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자고 권유하셨는데 맞는 게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꽤 많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성조숙증 주사를 맞으면서 급성장하는 걸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조숙증 주사를 맞아도 보통 아이들이 급성장기 전에는 1년에 한 5, 6cm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도 주사를 맞는 기간 동안 1년에 5, 6cm 정도 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주사를 맞으면서도 그 정도 크게 되는데, 근데 유난히 억제 주사를 맞으면서 키가 굉장히 안 크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 주신 1년에 한 3, 4cm 정도밖에 크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치료를 일찍 종료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치료 시작 시기가,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아이가 뭐 한 4학년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치료를 빨리 종료를 하고 2년 다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종료하고 사실상 치료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자연 성장을 하게 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초반부터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크다가 주사를 맞으면 이제 좀 나중에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지금 치료를 일찍 중단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이미 치료를 많이 1년 반 이상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은 성장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같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춘기 치료가 가장 큰 목적이 생리를 지연시키는 그 가슴 발달, 이제 2차 성징을 억제하고 초경을 늦추게 하려는 목표와, 두 번째는 이제 골성숙을 늦게 해서 키를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 첫 번째 목적은 주사를 치료를 하는 동안은 대부분 다 이룰 수 있어요. 주사 치료를 하면 가슴 발달이 억제되고 초경이 지연되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에서 성장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초경은 늦췄지만 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득을 얻지 못했다. 혹은 오히려 성장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키에 도움이 안 되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서 성장 속도 떨어진 걸 회복시켜줘서 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 치료와는 또 달리, 이거는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더 투여해서 성장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라서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효과가 있고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효과가 좀 적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병원에서 4주 혹은 1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집에서 매일 저녁에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매일 저녁에 이제 자가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현주 선생님께서 최근에 키 영양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조숙증 치료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장 보조제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보조제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같이 복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번은 효과에 대한 의문성입니다. 이 성장인자, 우리가 그 병원에서 성장인자 같은 걸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인자는 사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입으로 섭취했을 때는 그게 다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그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이제, 성장인자를, 몸으로, 그 약으로 만들어서 투여하면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의 효과에 대한 의문성 때문에, 같이 복용을 권하지는 않고, 한의학으로 소화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한약에도 양약의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성장 속도를 좀 늦춰주지만,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지만, 뼈 나이를 빠르게 하는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는 이제 보호자와 환자가 진료를 받고 선택할 그런 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 소화내분비 학회에서는 치료를 하는 중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한약 같은 거를 같이 투여하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올랑이 선생님께서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우울증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요즘 여자애들은 초사병이라고 하고, 남자애들은 그래도 아직 중2병인 것 같은데, 이제 여자애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되게 일찍 이제 심리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춘기 때 오는 심리적인 변화는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이런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더 빨리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게 별개로 가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애는 그냥 애기인데, 몸만 성숙해서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심리적인 사춘기의 심리적인 변화가 단순히 성조숙증 혹은 성호르몬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겪을 수는 있죠.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갑자기 변덕이 기분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고, 소아청소년 우울증은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서 꽤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 진료실에서도 저 아이는 좀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혹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 그 짧은 진료 시간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아이들은 이제 자해나 자살 충동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놔버리는 그런 식의 소아 우울증도 사실은 꽤 많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보여지는, 소아 청소년 애들한테서 보여지는 그냥 정상적인 심리적인 문제들과 소아 청소년 우울증은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조숙증도 많아졌지만 소아 청소년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부름 선생님께서 지금 고1인 딸아이가 성조숙증 주사를 초등학교 5학년에 이미 치료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키가 4cm 정도밖에 크지 않아서 더 크지 않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여자친구일까요? 네, 여자친구는 사실 고등학생이면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많이 크진 않고 커도 한 1, 2cm 정도고, 또 최근 들어서 성장 속도가 또 되게 중요한데, 늦게 크는 애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치료를 끝낸 이후에 보통 키가 그렇게
많이 안 컸으면은 아마 치료 시작했을 때 뼈 나이가 조금 많이 빨라서, 그러니까 성장판이 조금 많이 닫혀 있었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제가 아이를 안 봐서 정확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긴 하고, 보통은 우리가 치료를 끝내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4, 5학년 때 치료를 끝냅니다. 왜냐하면 끝내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있다 초경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장 치료를 많이 끝내게 되는데, 끝내고 나서 초경을 할 때까지 한 1년, 1년 반 정도가 걸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제 급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성장하는 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초경 애들마다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치료 끝나고 막 갑자기 쑥쑥 크는 애들도 있고, 치료 끝나고 그렇게 별로 안 크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치료 끝나고 이제 성인 키가 될 때까지 한 10cm 정도 더 큰다고 생각이 되고, 많이 크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크고 좀 적게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김효정 선생님, 영양제 복용은 아까 답변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한지희 선생님께서 5학년 1월생 여자아이가 작년 4학년 때 10월경에 초경을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봐야 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5학년, 그러니까 4학년 10월에 초경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 빠르기는 해요. 빠르기는 한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만 10세가 넘었을 거고요. 만 10세에서 11세 사이에 여자아이가 초경을 한 것은 의학적으로는 성조숙증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초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성조숙증 주사를 맞아서 성조숙증 주사를 맞으면 하던 초경도 사실 멈추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작년 10월에 초경을 해서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본인이 생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있다면 그 주사를 맞아서 생리를 멈추는 게 그렇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성장판 키 문제는 성장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어떤 애들은 초경은 되게 빨리 했는데 성장판은 되게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초경을 빨리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경하고 10cm 컸다, 초경하고 15cm 컸다, 이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조숙증 검사라기보다는 성조숙증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장판 검사 같은 거를 한번 받아보고 잘 앞으로 얼마나 많이 클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도 중복 장애 학생 중에도 성조숙증 진단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광 영양을 피딩 푸드만 섭취하는 아이인데도 이 푸드 종류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그 장애 학생, 특히 이제 이 뇌 쪽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성조숙증과 많이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이라는 건 머리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 손상이라든지 뇌에 뭐 외상을 뭐 받은 경우가 있었을 때 그 부분,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성조숙증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사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학생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애가 심한 학생이라면 생리를 일찍 하는 것이 그 케어하시는 분, 어머니라든지 뭐 보호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케어하시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증 치료를 만약에 아이가 성조숙증 연령에 해당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만 8세 이전에 해당한다면 치료를 보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뭐 이 전후에서 치료를 중단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치료를 조금 더 오래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음식을 바꾼다고 해서
성조숙증이 뭐 완전히 치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음식 때문에 꼭 뭐 아마 두유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성조숙증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이지만 성조숙증 때문에 꼭 바꿔야 된다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또 아이가 이것 때문에 비만하다면 열량이 조금 적은 푸드 종류로 바꿔줄 수는 있겠는데 이 푸드를 바꾼다고 해서 성조숙증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영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로 뼈 성장판의 성장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질문 주셨고, 요즘 AI로 뼈 나이를 판단한다고 홍보하는 병원을 봤다고 하십니다. 네. AI로 이제 뼈 나이 당연히 판독할 수 있고요. 그 뼈 나이 판독이라는 거는 의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하던 각 뼈의 점수를 매기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사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환자를 오랫동안 봐왔던 의사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뼈 나이가 몇 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살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봤던 뭐 6개월, 1년 전에 봤던 뼈 나이랑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을 때 뼈 나이를 더 많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 뼈 나이를 했는데 그 아이를 쭉 봤던 의사는 얘는 원래부터 이 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뼈로 점수가 올라가서 뼈 나이를 올리는 것은 얘한테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AI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아주 부정확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부정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뼈 나이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뼈 나이는 이제 말 그대로 내 뼈가 다른 아이들 표준에 비해서 내가 10살이면 이 10살인 다른 아이들 표준 뼈에 비해서 높으냐, 그 뼈 나이가 더 많냐, 낮은 어리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살인데 뼈 나이가 9살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남들보다 초경을 1년 더 늦게 하고 1년 더 크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다은 선생님께서 성조숙증 진단하는 정확한 기준과 비만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성조숙증 진단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2단계 이상 발달하는 것이 진료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야 하고, 남자아이들은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4mm 이상 커져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 의무 기록이 있는 환자들이 뼈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서 빠르고, 이 빠른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1년 이상 빠릅니다. 많게는 3세까지 빠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 자극 검사, 이게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정밀 피검사인데, 그 피검사에서 황체 호르몬 수치가 5 이상 증가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성조숙증의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때 이제 그 편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우리 몸에 비만 세포가 그 지방이 남는 지방이 많이 있게 되면 이 남는 지방이 여성 호르몬 혹은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비만하는 것들이 보통 비만하게 되는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겐이라든지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뼈 나이를 빠르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인 아이들이 뼈 나이가 빠른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하지만 성조숙증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이 반드시 성조숙증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비만한데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성조숙증을 진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선아 선생님께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애들 먹는 거 다 비슷하고 엄마가 뭘 잘못 먹여가지고 얘가 성조숙증이 왔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식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기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즙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석류즙, 뭐 블루베리즙, 뭐 이런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을 즙을 짜서 섭취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끔 뭐 달맞이 종자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지는 그런 건강 보조 식품들을 너무 과하게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애들이 진짜 일시적으로 가슴이 좀 나왔다가 그런 거 먹고 있었는데 이거 먹이지 말까요? 하면 먹이지 마세요 라고 하고 몇 달 후에 보면 괜찮아지는 아이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제가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시면 좋지 않은 음식들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먹이면 성조숙증을 예방이 된다, 혹은 이것을 먹이면 성조숙증이 치료된다, 이런 음식은 그렇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지희 선생님께서 성조숙증 치료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조숙증 치료할 때 아이들이 비만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어머니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자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몸에 지방을 축적합니다. 가슴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도 커져야 되고, 몸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얘네들이 이제 초경을 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 몸에 지방을 저장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때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사춘기 왔을 때, 성조숙증 왔을 때 되게 잘 먹고 되게 쑥쑥 크다가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안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체중이 늘어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지방을 축적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치료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운동을 너무 하지 않게 되면 이 지방 축적이 가슴이나 엉덩이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배로 간다. 그래서 배 나오니까 운동 열심히 시키고, 너무 과다한 지방은 먹이지 말고, 지방도 지방이지만 사실 이 나쁜 지방은 다 당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과다한 당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나친 당분 섭취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교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정장 클래스룸 1차 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시 소아내분비 교육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김수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석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일 강의 교환 다운로드 가능하며, 강의 자료는 지적 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